국내 편집샵 기준 이 가디건은 49만원이다. 이 자켓은 50만원이다. 이 바지는 35만원이다. 이 트랙 팬츠는 34만원이다. 그리고 이 셔츠는 37만원이다. 누군가에겐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이 가격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도 정답은 모른다. 소비는 주관적인 것이고 특히나 패션은 그 영역이 매우 크다. 예전 편집샵을 운영할 기회가 있었을 적에 이 브랜드를 직매입하여 판매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었지만 매 시즌 꾸준하게 잘 팔리는 걸 보며 신기했다. 어느덧 운영 중인 편집샵은 문을 닫았고 나는 그때까지 그 브랜드의 상품은 하나도 사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하나둘 사입기 시작했고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내 옷장에 꽤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 꾸준히 입을 브랜드를 고르라고 할 때 이 브랜드가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 바로 니들스이다. 니들스는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 시미조 케이조가 설립한 브랜드이다. 1958년생으로 이젠 노년에 가까운 시미조 케이조는 1988년 미국 패션 의류의 수입 편집샵 네펜데스를 설립했다. 거기서 호그스라는 첫 번째 브랜드를 만들었다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접고 1995년 드디어 니들스를 만들게 된다. 이제는 패션 대기업이 된 네펜데스 산하 브랜드에는 니들스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드 가먼츠란 브랜드도 있는데 일본인이 만든 미국 브랜드 엔지니어드 가먼츠에 대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다뤄보려고 한다. 브랜드 히스토리는 최대한 간결히 하려고 한다. 누군가에겐 브랜드의 히스토리는 쓸모없는 정보일 수 있다. 구매하는 옷만 보면 되니까 말이다. 물론 나처럼 소비한 상품의 히스토리 정보까지도 즐거움인 사람들도 있다. 다시 돌아와 일본에는 사실 장인정신의 비즈빔, 캐피탈, 복각의 리얼 맥코이 등 니들스보다 좀 더 진한 브랜드들이 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니들스는 비즈빔이나 캐피탈, 리얼 맥코이보다 개방적인 패션 기업이다. 앞서 언급한 캐피탈, 비즈빔 등은 국내 일부 편집샵을 통해 유통되고 있긴 하지만 일본 자국 내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곳에 입점돼 있지 않고 보수적이다. 하지만 니들스는 국내 모노 매장은 없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매장 이곳저곳에 수입 유통을 한다. 이는 실제 홀세일을 위해 네펜데스 본사와 소통하다 보면 알 수 있다. 도어 오픈이 생각보다 쉽다. 그들과 비교해서는 좀 더 개방적이며 접근성이 쉬운 브랜드 방향성이란 소리이다. 이는 반대로 옷을 좋아하는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보통 구하기 쉬운 대중적인 것보다 구하기 어려운 것에 열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니들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내 기준 봤을 때는 헤리티지를 지키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브랜드인 점이다. 좀 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자면 본인들의 아카이브를 유지하는 동시에 동시대를 살고 있는 브랜드이다. 니들스는 대표 상품이 생각보다 많다. 벌룬 팬츠의 원조 중 하나인 HD 팬츠가 있고 브랜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출시 중인 모헤어 가디건도 있다. 누군가는 에이센 락키 등의 해외 셀럽이 입어 스테디한 인기를 보이는 트랙 팬츠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2010년에 시작된 리메이크 컬렉션인 리빌드 바이 니들스 라인도 빼놓을 수 없고 카우보이 파이핑 자켓도 꾸준히 소거되고 있다. 아이코닉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좋은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것은 이를 꾸준히 끌고 가는 것이다. 당장 유행이 안 된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다음 시즌에도 꾸준히 그 상품을 뽑아내야 한다. 대표 상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앞을 내다보는 디자인을 잘 뽑아냈고 잘 유지했다는 것이다. HD 팬츠 등 변주가 필요 없는 몇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 니들스는 단순히 같은 색상으로 캐리오버를 발매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즌 변주를 준다. 소재, 색상 등을 차별화해서 낸다. 이게 니들스가 본인들의 헤리티지를 유지하는 동시에 동시대를 사는 방법이다. 매 시즌 뽑는 피스들의 높은 퀄리티와 실험정신 또한 니들스의 생동감을 불러일으켜준다. 다양한 패턴과 소재를 과감히 사용한다. 이게 대단한 이유는 니들스는 꽤 규모가 큰 브랜드이다. 매 시즌 RTW, 신발, 액세서리까지 토탈 레어 브랜드로 SKU 수가 다른 브랜드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상품을 허투루 만들지 않고 만족스럽게 입을 수 있다. 아메카지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더 이상 아메카지의 카테고리에 한정둘 수 없을 정도로 매 시즌 힙 그런지 등 다양한 컨셉에서 카테고리가 정말 넓다. 그리고 입어보면 대부분 니들스만의 포인트를 잘 넣었다. 트랙 자켓에 프린지 디테일을 넣고 트랙 팬츠에 핏과 약간의 디자인, 색과 소재를 가미했다. 이러한 매력으로 하나둘 모으게 만들고 어느새 니들스의 옷이 많아진 옷장을 발견하게 한다.
기본을 지킨다는 의미 중 또 하나의 기준은 품질일 것이다. 니들스라는 브랜드 이름의 뜻 자체가 일본산 작물의 위대함을 알리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니들스는 거의 모든 옷이 일본 자국 내에서 생산된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니들스 제품은 모두 메이드 인 재팬이다. 일본산 원단이 무조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일본의 원단만큼은 우수한 품질이 맞으며 니들스의 옷을 실제로 입어보면 퀄리티가 기본 이상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옷을 제작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봉제 기술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곳이니까요. 스즈키의 이 인터뷰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니들스의 협업은 경계 없이 유연하다. 아식스같이 대형 브랜드, 트로엔토프 같은 스웨덴에서 품질은 좋지만 비교적 덜 유명한 해외 브랜드, 니들스의 의상을 자주 착용하여 하입시킨 에이셈 락키의 힙합 기반 브랜드와의 콜라보, 다양한 편집샵 별주 모델, 노마 티디어 같은 일본 자국 내 수많은 브랜드들과의 콜라보, 스케이트보드 씬의 DC와의 콜라보 등 이러한 협업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아메카지로 국한시키지 않고 힙합, 스트릿 등으로 확장시켜 니들스 고유의 색을 짙게 만든다. 결국 이런 모든 측면은 가격적인 설득력으로 다가온다. 니들스 제품 가격이 마냥 저렴하지는 않지만 구매 설득력을 주는 것이다. 가격대를 비교하자면 국내 쇼핑몰에서 파는 몇몇 브랜드나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들과 비교하면 저렴하지는 않은 가격이다. 그렇다고 다른 명품 의류나 하이엔드 의류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애매한 가격 포지션일 수 있다. 다만 앞서 소개한 니들스만의 장점과 다수의 명품들이 베트남, 중국 등 OEM 공장에서 생산하고 그 품질을 비교했을 때 나에게 니들스는 마냥 비싼 가격이 아니다. 하이엔드도 아니고 엔트리 브랜드도 아닌 자칫 애매한 가격 포지션일 수 있는 브랜드가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의 표본이 아닐까 싶다. 자, 종합해보자면 니들스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재미있게 해석해서 내놓되 기본기와 품질을 지키며 만들어 신뢰와 재미를 모두 쌓는다. 꾸준히 헤리티지를 지키니 10년 뒤에도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긴다. 메이드 인 재팬의 품질 또한 뒷받침된다.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니 브랜드의 신선함을 매번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나에겐 계속 입을 수 있는 좋은 브랜드이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나비 로고를 활용한 옷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로고 플레이가 아니어도 니들스 고유의 옷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나비 로고를 활용한 부분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은 자칫 브랜드의 매력도와 수명을 깎을 수도 있다. 로고 플레이는 옷의 브랜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아이코닉한 제품을 뽑을 수 있는 니들스이기 때문이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로고가 없는 옷이 더욱 오래 질리지 않고 입을 수 있다고 본다. 니들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다. 다음번엔 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니들스 옷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그럼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계속 재미있는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